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종시 상가 공실은 이유가 있다. 개인적인 상가 투자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부동산 개발업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직원으로 일할 때는 이제 상가 건물도 이제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이제 시행사 같은 데서 근무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긴 시간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상가 투자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상가에 좀 이제 거의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관심이 좀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제 영상에 댓글로 한번 여쭤보신 분도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칸 분양이라고 하죠. 칸 분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좋은 위치에 상가 빌딩을 세우고 몇 동 몇 호는 얼마, 몇 동 몇 호는 얼마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칸 분양이란 거는 칸 한 칸이잖아요. 한 칸이 공실이 되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니까 하나의 한 칸이 그냥 100%의 수익이냐 공실이냐를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임대가 안 되면 바로 손해가 나고, 임대가 되면 수익이 생기는 거죠. 리스크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칸 분양하는 상가가 싸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뭐 한 2층짜리나 좀 낡은 조만한 상가를 사서 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작은 상가라도 이렇게 좀 몇 칸이 나눠져 있겠죠. 그럼 설령 한두 개가 이렇게 임대가 안 되더라도 나머지가 임대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칸 분양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그나마 좀 좋은 위치에 좀 낡은 상가를 좀 찾아다니는 이제 요런 식의 투자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상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요. 세종시의 이제 공실이 심각하다. 세종시 대책이 이제 실효성이 없다. 뭐 골목형 상점과 기준 대폭 완화를 해서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세종시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무 효과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뭐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해서 저런 식의 그런 방식으로는 저는 상가를 살릴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모두 느끼는 거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요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여기네요. 쿠팡 3분기 매출 12.8조 돌파, 역대 분기 최대 실적. 쿠팡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와이프가 쿠팡을 한번 써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기다리면 되지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말 듣고 한번 가입을 해서 써봤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년 동안 쿠팡만 쓰고 있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무언가를 사기 위해, 하다못해 과자 하나를 사기 위해 지금 당장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냥 쿠팡에 시키면 그냥 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과자뿐만 아니죠. 식료품도 그러고 각종 물품도 전부 그냥 주문하면 다음날 와 있어요. 요거에 한번 저도 길들여지니까 이제 마트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흡연자다 보니까 편의점 정도만 이제 가볍게 몇 가지 사러 주전부리라든가 뭐 이제 담배를 사러 가는 경우 빼고는 잘 안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마트가 이제 2025년에 7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고 4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그럼 4년 동안 적자했다는 얘기죠. 이마트라는 거대한 마트도 계속 적자했다가 이제 간신히 흑자가 됐습니다. 롯데마트랑 홈플러스는 뭐 이미
뉴스 많이 보시면 아시죠? 홈플러스는 지금 이제 생존 모드, 법정 관리 들어가서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롯데마트도 계속 지금 적자 중입니다. 지금은 323억이 늘어나서 453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연간이 아니거든요. 2분기예요. 2분기. 분기 석 달 동안에 이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마트도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거대한 마트들도 적자를 기록하고 생존이 위협받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쇼핑을 하거나 뭐 생필품을 구입하는 돈은 이만큼인데 이게 어디로 가냐의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이마트도 가고 롯데마트도 가고 홈플러스도 가고 동네 마트도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대부분이 쿠팡으로 가는 거죠.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입니다.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으로 다 가고 이쪽으로 내려갈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 애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딱 이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영업 이렇게 나오면서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50만 명. 근데 요거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위기 때 590만 명, 561만 명보다도 적은 엄청나게 지금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영업을 하면 이제 되게 하는 업종이 많아요. 뭐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뭐 물건도 팔고, 식당도 있고, 술집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치킨집도 있고, 빵집도 있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옷도 살 수 있고, 신발도 살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식료품도 요즘은 삽니다. 하지만 신선도를 위해서 이제 마트를 가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거는 실제로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임차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영업자분의 숫자는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제 오프라인으로 실제 직접 나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는 식품이나 술이나 뭐 식당 같은 먹고 직접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사실 이 부분도 이제 배달이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달은 소상공인에서 넘어오는 거니까요. 자영업자한테서. 그러면 과거에 장사를 하는 어떤 그 업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고 업종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근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고 또 투자의 매력은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 관련 얘기 잠깐 해보면요. 이거 꼭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화성 비봉 뭐 이렇게 뭐 조성 사업인데 이제 요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이제 요렇게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거를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라고 하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도에 보면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 땅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고 이 땅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고 이 땅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미리 다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인데 세종시는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유흥이 못 들어옵니다. 유흥도 안 되고 모텔이 안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제가 또 투자를 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상업시설을 투자할 때 모텔이 있어야 돼요. 모텔이 근처에 있거나 어떤 한 지역에 있으면 여기에 모텔이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종시가 하도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이 기사에 보면 출장 왔는데 잘 곳이 없네. 숙박업소 운영 여부 두고 관과 민에 첨예한 대립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모텔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종시는. 물론 이제 세종시 조치원으로 나가면 조치원 읍에는 이제 모텔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행복도시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불만도 많고 또 상권 활성화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나성동의 지구 단위 계획,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땅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가 라는 걸 결정하는 거라고.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2023년 10월 달에. 여기에 이제 호텔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호텔. 근데 이제 뭐 이제 주민들은 왜 변경을 하냐, 이제 뭐 모텔처럼 운영될 게 뻔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반대를 한다, 뭐 이런 기사인데, 이게 이제 11월 4일 얼마 안 된 기사입니다. 실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세종시 행복도시 내에는 이제 호텔이 한 개 있더라고요. 한 개. 조만한 거 건물의 상가에 있더라고요. 요 한 개 있고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지인분이 세종시 요즘 뭐 상가들 많이 싸지고 그렇다는데 좀 투자하면 어떨까 하길래, 저는 일단은 모텔이 없다, 모텔이 없고 유흥이 없다 그러면은 상가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활성화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서두에 오늘의 이제 그 개인적인 상가 투자의 조건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결론적으로 이제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유흥이라는 게 이제 뭐 좋다 나쁘다 이거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상권이라는 거는,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이제 상가에 관심이 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아까 말했던 토지이용계획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토지이용계획도, 이 계획도를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느낌상으로는 상업지구 같은데, 요 상업지구의 이제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한번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을 봐서, 아, 여기에 모텔이 들어올 자리가 있구나, 허가가 되는구나, 아, 그리고 유흥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구나, 이게 이제 가벼운 맥주나 뭐 호프집만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좀 안 좋지만 진짜 유흥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보시고, 이런 게 된다면 그래도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는 좀 뭐랄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요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투자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처음부터 저런 게 못 들어오는 걸 알고, 아, 활성화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예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요. 실제로 그런 게 안 된다면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업종 자체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마트도 별로 안 들어오고요. 1층에 부동산, 뭐 끼케야 부동산에 뭐 부동산에 세탁소, 아파트 앞이면 세탁소, 소형 마트나 미용실, 뭐 요 정도 몇 개 업종밖에 없어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 하면서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따져보면 또 업종은 더 줄어들게 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저는 요즘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한다면 칸 분양보다는 소형 건물이 낡거냐 새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중요한 거죠. 위치.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흥과 좀 관련이 있느냐. 저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이제 보통 결정을 하는데요. 이건 제 방식이라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시대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고, 웬만한 업종은 실제 오프라인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신중하게 이런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생각하셨으면 하고요. 제 개인적인 투자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오늘 내용이 뭐 도움이 되셨을지 안 되실지는 제가 솔직히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